인테리어 사기치는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저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년 전에 시공 맡겼던 업체에게 다시 맡겼다가 1억 2천만 원의 사기를 당했던 일이었는데요. 예전에 시공을 맡기고 괜찮았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크게 한탕하고 상호명과 대표를 여러 번 바꾼 전적이 있던 인테리어 전문 사기 업체였습니다.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분 남짓한 영상만 보시면 인테리어 사기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기 유형을 모두 정리하고 그 대처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인테리어 시공 과정은 이렇습니다. 상담하고 견적받고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도금을 계약 내용에 맞춰서 입금하고 공사가 끝나면 잔금을 입금하는 게 정상적인 시공 과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례는 믿었던 업체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을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요. 시공 한번 잘 끝났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뢰가 쌓여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구두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입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업체가 철거를 시작해도 다 뜯어보니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몇 배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당할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말로만 계약했기 때문에 누가 받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는 계약금, 중도금을 이미 입금을 했으니 물을 수가 없죠. 또 AS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요. 악랄한 업체는 입증할 자료가 없는 걸 알고 구두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리고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약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딱 알려드릴게요. 계약서에는 공사 내용, 자재명, 공사 기간 등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 나중에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알려주시면 관련된 내용 PDF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특히 자재와 공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욕실 공사 500만 원처럼 뭉뚱그린다면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자재명은 물론이고 시공 방법까지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공사의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현장에 따라 시공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 사유가 업체에게 있다면 업체가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있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조항도 없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법적 분쟁 시에 정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행지체 보상금 관련 특약을 넣으세요. 공사 기간이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연체 이유를 지체일당 전체 공사 대금에서 0.1%로 정하면 좋습니다.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업자들은 이 특약을 피하겠죠.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계약서 사본은 꼭 보관해두세요. 방금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욕실 공사 500만 원 이렇게만 써져 있는 견적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인테리어 견적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보기 편하고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부 자재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없으면 저가 자재를 쓰거나 공사 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견적서는 상세할수록 좋은데요. 예를 들어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모델 110, 타일은 600에 300, 포세린 타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나중에 자재를 바꿔치기 하거나 저가 자재로 대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공정이 추가되면서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견적서가 모호하면 무조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요청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투명하지 않다는 신호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난 절대 사기 안 당할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요. 요즘 인테리어 5천에서 6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정말 한두 푼이 아닙니다.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면 다른 업체들보다 낮은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어요. 너무 저렴하다 보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평균 시세보다 가격이 좀 많이 낮다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먼저 평균 시세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봐야겠죠? 나에게 이런 행운이 왔구나 하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사기 업자는 맘카페 리뷰만 잘 써주세요. 리뷰 꼭 써야 해요 하면서 안심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리뷰 같은 이벤트 때문에 싸게 해주는 거라면서
안심시키죠.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을 유인한 후에 부실 공사를 합니다. 고가자재를 쓰거나 일부 공정을 빼버려서 엉망으로 공사를 마치죠. 한번 부실 공사를 한 곳은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업체에게 다시 공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걸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사기 업체가 진행했던 인테리어 현장을 다른 업체가 진행하는 건 어려워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저가 업체는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하자 보수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요즘 종종 들리는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랄한 수법인데요. 철거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며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죠. 집은 방치되고 자기 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극도로 쌓입니다. 이미 절반 이상 지불한 돈은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홀연히 사라지는 업체도 있지만 어떤 업체는 중단시킨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을 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욕하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약금, 중도금으로 몇 천만 원을 내기도 했고 다른 업체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가 껄끄러워요. 혹시 모르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약금은 10% 이하로 설정을 해주세요. 또한 중도금은 공정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 철거가 끝나면 10%, 타일 시공 후 20% 이런 식으로 공사가 끝나는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공사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앞서 말했던 지체 보상금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사를 그냥 지연시키는 사기예요. 공정표는 쉽게 말해 공사 일정표인데요. 이 일정표가 있어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정표를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업체는 언제든 공사를 미룰 수 있어요. 심지어 미완성 상태로 며칠간 방치해버리거나 일부 공정을 빼먹고 대충 끝내기도 하죠. 무엇보다 공정표가 없으면 고객님이 현재 시공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공정표가 없는 업체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표가 주어지면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즉시 업체와 상의 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많이 찾는데요. 이러다 보니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업체가 많아졌어요. 문제는 사무실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에 연락할 방법도 대응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SNS와 블로그로 홍보하는 업체일지라도 반드시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업체는 좀 피하고 계약 전에 사무실 방문을 꼭 하세요. 현장 실측을 한다면서 내방하는 걸 피하는 업체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구독자 1000명이 돼서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인테리어 사기 절대 당하지 않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정표나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PDF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 구독하고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이메일로 양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100세의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테리어를 몇 번이나 할까요? 많이 해봐야 2-3번일 거예요.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인테리어인데 하자도 아니고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기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호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제대로 된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테리어를 공부하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야 이런 사기를 당할 위험성도 많이 줄어듭니다. 아끼고 아낀 우리의 소중한 돈을 허망하게 버릴 순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메일 주소로 메일도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